김지한의 잡스.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아깝게 놓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숨 돌릴 틈 없이 다시 달립니다. 아시아 선수권에서 가뿐하게 결선 라운드에 오른 나바리니호. 안방에서 기분 좋게 우승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김지한의 잡스에서 다뤄봅니다.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김지한의 잡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홈이라서 그런지 대표팀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네, 지난 18일에 개막을 했죠. 이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가 서울 잠실의 이 두 곳 체육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예선 첫 경기 이란전 그리고 어제 열린 예선 두 번째 경기 홍콩전까지 모두 이 세트 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고 8강 결선 라운드까지 무난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도쿄올림픽 이 아시아 예선 출전권까지 따냈고요.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승을 위해서 모레부터 또 8강 결선 라운드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면서요? 네, 이 대회가 1975년부터 열렸습니다. 꽤 역사가 오래됐죠. 네. 이 1987년까지는 4년마다 치러졌다가 1989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회가 그러면서 총 19번 열렸어요. 근데 우승한 나라가 딱 3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태국. 이고요. 네, 중국이 13번, 일본이 4번, 그리고 태국이 2번을 우승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 준우승 7번, 3위는 9번, 4위는 3번. 그러니까 19번 대회 모두 4강 안에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승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데다가 예선 라운드에서도 좋은 내용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우승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또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또 도쿄올림픽 세계 예선이 또 곧바로 또 이제 최근에 열렸고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12일 만에 또 우리 선수들이 나서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또 김연경 선수나 뭐 이재영 선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까지 대거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번 거둬보자. 네,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선에서 이란과 홍콩을 이기고 현재 8강 결선 라운드에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선 라운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 두 경기 다 에이스 이 김연경 선수를 최대한 아꼈는데요. 이란전 때는 김연경 선수가 딱 1세트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쉬었고요. 네. 홍콩전에서는 아예 1세트 중반 이후에는 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체력을 그만큼 비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재영 선수, 뭐 김수지 선수 이런 주전급 선수들이 점수 차가 벌어지면은 여지없이 쉬게 하면서 이 결선 라운드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란전에서는 이재영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각각 11득점씩 올렸고 또 이 홍콩전에서는 이소영이 16득점 그리고 김희진, 이재영, 표승주가 나란히 6득점씩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이 상대에게 이 추격을 허용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의도한 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예선전에 치렀다는 점 그러면서 가볍게 결선 라운드에 오른 점은 분명히 이 소득이 있었던 그런 결과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대회가 도쿄올림픽 세계예선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게 아깝게 진 그 직후에 치르는 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 도쿄올림픽 세계 예선이 끝났던 게 지난 6일이었습니다. 예. 뭐 거의 한 2주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인데 그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들 마음가짐도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뭐 선수들이 당시에 러시아에게 우리가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3으로 이 네. 역전패를 하면서 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5개월 뒤로 미뤘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선수들도 굉장히 그때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속상해했다고 해요. 뭐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눈물도 흘렸다고 하고요. 뭐 김연경 선수도 역대급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기에서 우리가 져서 이 올림픽 티켓을 놓친 게 아쉬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경기였고 그런 만큼 이번 이 아시아 선수권이 내년 1월에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남다른 각오로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게 예선 라운드를 잘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항상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뭐 일본이나 중국 그동안의 이 대회에서 이 우승을 사실상 양분하다시피 했던 이 팀들이 정예 멤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진급 선수들을 대부분 내보내서 조금 긴 빠지기는 합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래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와 또 결선 라운드에서부터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태국입니다. 네, 두 번 우승한. 그렇습니다. 예. 2013년과 2013년에 우승을 한 이 태국과 우리가 또 결선 라운드에서 만나는데 조금 전에 이 태국이 속해 있는 이 C조의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예상한 대로 태국이 1위, 또 예. 대만이 2위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만과 먼저 22일에 붙고 23일에 태국과 만나는 이런 일정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태국은 우리와 내년 1월에 이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올림픽 출전권 한 장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상대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 경기부터 이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그렇게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태국 2009년과 2013년에 우승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최근 들어서 여자 배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최근 전적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우리가 태국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작년 아시안 게임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1대3으로 졌고요. 또 세계 선수권 그리고 최근에 5월 말에 열렸던 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우리가 연달아 지면서 이 3연패를 당했는데 여긴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대부분 주전급 선수들이 또 태국이 나왔습니다. 뭐 르사라 똔꼼 또 차추온 몽리 이런 주요 선수들이 대부분 또 출전을 했고 때문에 미리 보는 도쿄올림픽 예선전이다.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결선 라운드뿐만 아니라 결승전에서도 이 두 팀이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승부가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태국과의 대결, 이 대결을 앞두고 김연경 선수는 뭐 태국전은 이미 데뷔했고 자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뭐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까지도 이 태국전은 자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내비쳤는데요. 라바리니 대표팀 감독은 당장 이번 대회에서부터 태국에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김연경 선수도 우리도 태국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좋은 경기를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올림픽 예선이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력을 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또 우리 홈팬들의 응원도 있을 것이고 또 굳이 그렇게 전력을 숨기는 것보다는 전력을 더 드러내면서 오히려 우리의 전력을 더 다진다. 이런 어떤 전략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재미있는 네. 그런 경기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도 워낙 유명하고 또 인기도 많고 네. 주축 멤버들이 다 모여서 팬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잠실에서 보통 배구 경기는 이 장충체육관에서 최근에 많이 열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배구 열기를 등에 업고 이 장충체육관보다는 규모가 큰 뭐 잠실 실내체육관 여기는 뭐 한 1만 석이 넘고 잠실 학생체육관도 한 6천여 석 정도 되는데 이 경기장에서 이번에 이제 이번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잠실에서 배구 경기가 열린 것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열렸던 이 대통령배 이후에 거의 한 30년 만에 배구 경기가 열리는 그런 셈인데요. 이런 인기를 반영을 하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전에 3,500여 명의 관중이 찾았고요. 이란전에서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관중이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배구를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분위기다 보니까 네. 갈증에 있던 배구 팬들이 참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여자 배구 인기가 자리 잡혔다. 이런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선이고 월요일인데도 이 정도였으니까 뭐 8강, 4강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팬들이 찾아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김연경 선수는 요즘에 네. 가장 인기 있는 그 동영상 채널 운영자로도 활약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오픈이 됐고요. 이 김연경 선수가 홍콩전을 마치고 나서 또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개인 채널 이름이 재밌습니다. 식빵 언니.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김연경 선수가 경기 중에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이 비속어가 떠올려지는 그런 어떤 채널 이름인데 네. 워낙에 또 이 김연경 선수가 팬 서비스가 화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제가 이거 좀 전에 이거를 보고 왔는데
하루 만에 구독자 수가 13,000여 명이나 됐고요. 아, 부럽다. 저희 조선의느바 구독자 수보다 거의 맞먹네요. 네, 하루 만에. 네, 그리고 7분짜리 영상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 화장법이라든가, 뭐 또 동료 선수들과 탁구 내기를 한다든가, 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또 김연경 선수가 또 터키 리그에서 또 활약을 하면서 개인 그 훈련과 경기에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방송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은 일정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까지 예선이 모두 치러지고요. 이제 8강 라운드가 내일 모레부터 22일과 23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치러지고 우리나라는 22일 대만전 또 23일에 태국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24일에 준결승전 그리고 25일에 3, 4위전과 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아시아 선수권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 배구 팬들에게 또 이 재밌는 또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소식이 있는데 다음 달 초에 광주에서 또 4개 팀이 모여서 시범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전지훈련 취소한 팀들끼리 모여서 이제 아예 자체 시범 경기를 치르기로 했고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볼거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김지한의 잡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녁 8시 30분 함께해 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